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일본 반도체 드림팀으로 불리는 라피더스에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홋카이도를 반도체 공장 부지로 지정하고 무려 2조 6,03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누적 금액은 10조 원에 가깝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생산 기지로 홋카이도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일본 반도체 연합은 이미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홋카이도 주변에 긴급 피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수 있다며 홋카이도 주민들에게 즉시 건물 안이나 지하 등으로 피난하라는 실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홋카이도를 향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피난 경보가 울리자 주민들은 사색이 되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것은 일본 방위성의 헛발질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대피령 경보인 J-얼러트를 발령하자 시민들의 휴대전화에서는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즉시 피난해주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받은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일본 정부는 경보를 정정하고 대피령을 해제했습니다. 경보를 확인한 결과 해당 미사일이 홋카이도나 그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통보와 함께 말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발생해 왔습니다. 이날도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망신만 당하고 또다시 정정하며 대피령을 해제한 것입니다. 2007년 일본 국민보호법에 따라 운용되기 시작한 J-얼러트는 탄도미사일 발사, 지진, 쓰나미 경보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되는 대피령 경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이날 온라인상에서는 J-얼러트 발령으로 홋카이도 전역이 마비됐다. 전철은 멈췄고 고속도로 통행은 금지됐다. 미사일이 실제 낙하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J-얼러트 발령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는 댓글이 이어졌고 일부 누리꾼은 정부가 강조하는 신속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피령이 발령된 시각은 오전 7시 55분, 미사일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된 시간은 오전 8시이다. 5분 만에 어떻게 대피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쏟아지자 일본 정부는 시스템을 개편해 지금까지는 미사일이 낙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거의 확실시된 이후에 대피령을 발령하고 있지만 개편 후에는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하거나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 파악되는 시점에 발령한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일본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일본 반도체의 드림팀이라는 라피더스가 홋카이도를 반도체 부지로 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홋카이도는 지진이 잦은 것은 물론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한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지정학적 안정성이 필수입니다. 라피더스는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인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디테일한 실행 내용을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다며 이것이 진정 반도체 부활을 위한 자금 투입인지 반도체 부활을 구심삼아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기술력이 없는 라피더스의 기술력을 이식하기 위해 일본은 꼼수를 부리다가 미국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2나노 반도체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IBM과 라피더스 사이 협력을 두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IBM이 기술 지식재산과 사업 기밀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IBM이 라피더스와 2나노 반도체 파운드리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는 부분입니다.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해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기업을 상대로 경쟁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데 신생 기업에 불과한 라피더스가 이러한 공격적 목표를 세운 배경에는 IBM과 기술 협력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IBM이 2나노 반도체 미세 공정 및 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EUV 공정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을 글로벌 파운드리는 파고들었습니다. IBM이 이런 과정에서 자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던 기술을 동의 없이 일본에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IBM이 해당 기술과 관련한 권리를 2015년 글로벌 파운드리에 매각했던 만큼 IBM과 라피더스의 협력은 계약 위반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파운드리는 IBM이 기술 유출에 대해 피해액을 배상하는 것은 물론 라피더스와 기술 공유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기술력이 없는 라피더스는 사실상 파운드리 진출 계획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최신 파운드리 공정 기술은 40나노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IBM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에 뛰어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라피더스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라피더스는 이미 올해 2월 홋카이도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확정했고 일본 정부가 7천억 엔의 투자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급해진 일본은 뜬금없이 벨기에와 반도체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언론들은 벨기에에 본거지를 둔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아이맥이 일본에 거점을 세우고 라피더스와 연계해 인력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아이맥은 전기와 의료 등의 첨단 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국제 연구기관인데요. 반도체 초미세 가공에 이용되는 EUV의 노광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일본 라피더스와 벨기에 아이맥의 결합이라니 당장 두 나라 모두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연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피더스 회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에 노골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히가시테스로 라피더스 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의 2조엔 약 20조 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 달성에 필요한 자금 약 50조 원을 정부 지원과 기업 공개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20조 원이라는 돈을 민간에서 조달하기는 용이하지 않아 국가의 중장기적인 지원을 요청하고자 말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0조 원인데 여기에다가 또 최소 20조 원, 최대 50조 원을 더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하고서 정말 삼성이나 TSMC를 따라갈 만한 첨단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면 또 모르겠는데 피난 경보와 쓰나미 경보가 매달 울리는 홋카이도를 공장 부지로 선정한 안목에서부터 IBM의 소송전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고 아무런 성과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천문학적인 추가 지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반도체 부활을 위한 방향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을 가진 인재 확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미국, 벨기에 등 기술력 부족을 외세에 의존하는 한 근본적인 인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